프라임 리더스 김법성 강사입니다. 건국대 합격 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국대는 논술 시험이 100분이죠. 100분. 100분에 두 문제가 출제됩니다. 100분에 두 문제가 출제되고 1번 문제가 도표 그래프가 있고요. 2번 문제는 소설에 대한 해석을 묻습니다. 둘 다 공통적으로 어때요? 가나의 중요한 어떤 개념을 근거로 해서 개념이나 이론을 근거로 해서 도표나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능력을 묻는 문제다. 제가 좋아하는 대학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학생들의 깊이 있는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제고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글의 편차가 조금 스펙트럼이 넓게 나오는 대학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국대라든지 경기대, 동국대 뭐 이런 대학들은 학생의 글의 편차가 크지가 않아요. 카톨릭대 이런 대학들은. 근데 건국대는 학생의 실력에 따른 글의 스펙트럼이 크게 나는 대학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그래서 실제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전체적인 구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를 참고하여 다의 도표를 분석하시오. 과거에는 뭐 제시문이 가나가 아니라 가 하나만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가나를 참고해서 다의 도표를 분석하라. 그래서 도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도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어지죠, 그죠? 도표가 하나가 나올 때도 있고 두 개가 나올 때도 있고 그래서 다른 대학처럼 도표가 여러 개 나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자, 가나를 참고하여, 참조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가나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가나에는 글을 쓸 수 있는 어떤 이론,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에 들어있는 뭐 자주직권이라든지 뭐 이런 인간이 스스로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하늘로부터 타고났다라는 뭐 그런 얘기죠. 이런 이야기들을, 이런 개념들을 어때요? 적용해서 자, 나에서는 뭐야? 링크, 노드, 뭐 논술에서 자주 나온 개념입니다. 허브, 뭐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서 어때요? 다에 나타난 도표의 결과를 해석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고,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가나의 핵심 개념을, 아예 핵심 개념을 활용하여니까 중요한 개념을 무조건 써야 되겠네요. 라의 주요 인물의 태도의 변화에 대해서 논하시오. 그래서 2번 문제는 항상 뭐가 나와요? 라 제시문은 소설이 나옵니다. 항상. 그래서 1번이 도표 그래프에 대한 적용, 2번이 소설에서의 적용.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건국대 문제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가 개념을 얼마나 정확히 활용하느냐. 그래서 학교에서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출제 포인트가 뭐냐면요.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아이고. 출제 포인트가 학교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 개념과 이론을 어디에 적용한다? 도표에 적용한다. 소설에 적용한다. 이걸 측정하는 것이 이 대학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교가 이렇게 논술 가이드북에서 우리 대학은 무엇을 중요시 여깁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성공 논술의 핵심 체크사항, 이건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학교가 이야기한 거예요. 뭐라고 썼냐? 개념 용어를 제발 좀 제대로 파악해라. 그래서 개념과 용어를 제대로 파악해야 좋은 글을 쓰죠. 제시문에서 제공하는 개념 용어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해야지 뭐 논리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자, 그냥 쓰지 말고 가나에 근거해서 가나를 참고하여 가나의 핵심 개념을 토대로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학교가 뭐라고 얘기했어? 제시문의 관점에서 지 마음대로 해석하지 말고 어때요? 교과서 지식을 그대로 서술하거나 개인적으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서술하는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제공한 정보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된다. 제시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된다. 즉 제시문의 개념과 이론을 얼마나 잘 정확히 이해했는가를 물어본다는 뜻입니다.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라. 이건 뭐예요? 도표의 상황, 인물의 상황, 제시문 속 인물의 갈등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돼. 대부분 보면 그 소설이 문학이나 이런 데 있는데 학생들이 문학 작품을 많이 안 읽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문학 작품이긴 하지만 낯선 경우가 많아요. 학생의 입장에서. 낯선 경우가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즉석에서 소설에서 분석을 하려면 뭘 분석해야 돼? 인물, 사건을 분석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인물이 어떤 시공간적 배경에서 어떤 사건, 사고를 치는지를 딱 따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건이 상징하는 바, 그 사건이 앞에서 말하는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차근차근 따지셔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 이번 문제의 경우에는 창의적 사고와 표현력이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글의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다양하게 적당히 제시문 요약한 학생이 있는 반면에 진짜 자기가 최대한 꼼꼼하게 분석해서 논리적으로 쓰는 학생이 있습니다. 논술은 문학이 아닌 비문학 쓰기이기 때문에 각 문제에 따라 정확하고 체계적인 논리와 글쓰기 능력을 갖춘 답안이 가장 잘 쓴 답안이다. 제시문의 문제와 의도를 잘 파악하여 본인의 의견을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잘 추론하며 이를 유기적으로 탄탄하게 전달할 때 좋은 답이 된다. 그걸 학교가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절대 제시문의 중요한 개념 용어를 놓친 상태에서 글을 쓰면 합격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건국대 논술 문제 분석 절차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논제를 잘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글은 내가 논제 잘 이해했습니다. 요거 잘 티를 내면 되고, 문항 1번은 개념을 잘 뽑아서 이 개념이 도표 그래프에 어떻게 잘 적용되는지, 문항 2번은 이 개념이 문학 작품을 해석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문학 작품은 사실 현실에 대한 상징, 은유, 비유니까 이 상징, 무엇을 상징하고 은유하고 비유하는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 개념과 그 문학 작품이 어떻게 연관되는지가 잘 드러나야 된다. 학생들의 입장에서 1번은 최대한 좀 빨리 풀고요. 2번이 좀 어렵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이 2번을 어려워하더라고요. 제가 풀려보니까. 그래서 2번의 도표 그래프가 잘 안 찾아지잖아. 그럼 2번으로 넘어가서 2번을 풀고 1번을 쓰는 것도 하나의 전략입니다. 1번은요. 학교 측 의도를 정확히 맞춰야 돼요. 1번은 학교 측 의도를 정확히 맞추셔야 되고, 2번은 주제를 중심으로 소설을 풍부하게 해석해야지만이 안정적으로 합격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자, 제시문은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념 중심으로 서술해야지 제시문을 갖다 베껴 쓰는 느낌이 나면 안 된다. 자, 합격 포인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출 제시문을 한 10개 정도는 쓴다. 이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다 보면 금방 익숙해집니다. 1번의 제시문의 접근법을 정리하고 2번 제시문은 자기만의 또 접근법을 정리해서 1번 이렇게 써야지, 2번 이렇게 써야지, 자기만의 접근법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2번의 경우에는 항상 소설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형식으로 쓸 건지를 조금 잡아두는 게 좋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요구하냐면, 가나의 개념을 통해서 나에 나타난 이러이러한 사건은 어떤 의미가 있다.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개념들을 꼼꼼하게 체계적으로 해석하는 글의 느낌이 나도록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패턴이 조금 익숙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조금 자유롭게 쓸 수도 있습니다. 최소입니다. 최소. 어떻게? 최소 3개의 문제는 머릿속에 완전히 숙지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논제가 무엇이고 제시문이 무엇인지를 완벽히 숙지한 다음에
그거를 리바이벌 하잖아요. 그러면은 건국대의 시험을 쳐서 어느 정도 내가 준비했구나 단계까지는 도달합니다. 자,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써보면 생각보다 이렇게 끝까지 완성하는, 주어진 시간에 끝까지 완성하는 학생이 드물어요. 이번 문제가 좀 까다롭고 좀 풍부하게 쓰다 보니까 한 번에 완성하기는 어려운데, 처음에는 한 3시간, 2시간 반, 그 다음에는 2시간, 그 다음에는 100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간을 점점 줄여가면서 완성을 하셔야 되고, 최소 몇 개? 3개는 완성해 보는 습관을, 연습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신감이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쓴 답과 참고 답안을 1대1로 대비시키면서 내가 무엇을 놓쳤는지, 학교는 어떤 걸 넣어서 글을 썼는지, 그래서 요 과정이 아주 중요합니다. 건국대는. 그래야지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내 답과 학교 답을 1대1로 대조하면서, 내 답에는 나는 개념을 요렇게 찾았는데 학교는 요렇게 찾았더라. 어떻게 다른지 찾는 거. 자, 나는 분석하라고 한 거를 요렇게 분석했는데 학교는 요렇게 분석했더라. 어떤 분석이 더 좋지? 이렇게 최소 몇 개를 해야 된다? 3개 정도는 하셔야 어떻게 할 수 있다? 합격할 수 있는 기본은 갖추게 된다. 자, 문제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기 때문에 큰 컨셉만 잘, 문제의 깊이가 있고 스펙트럼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최소 3개는 풀어보셔야 되고, 기본 컨셉은 뭐예요? 논제에는 개념과 이론이 들어 있습니다. 가나에는 그것을 어디에 적용한다? 도표에 적용하는 연습, 소설 작품에 적용하는 연습이 나와요. 자, 상경계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는 1번, 2번 모두 다 나오고 1번 문제는 똑같아요. 1번 문제는 동일하고 2번 문제가 뭐가 나와요? 상경계는 수리가, 상경계는 수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문2죠. 인문2. 건대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문2 보는 친구들은 수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서 합격한다고요? 요거 진짜 중요합니다. 개념을 놓치면 망해요. 가나에 들어있는 개념에 근거해서 글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건국대 합격 핵심 포인트 설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리더스 김법성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